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초가 매매 승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종목 선정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공식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한가 종목, 두 번째, 신고가 종목, 세 번째,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상한가 종목부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16일 기준 상한가 종목입니다. 여기 있는 5종목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도 여기에 편입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인 가벼운 종목들만 편입시키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초가 매매라는 것은 장 초반 변동성을 활용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대형주들은 장 초반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일동홀딩스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 하나하나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동홀딩스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그러면 1조 원 미만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시면 시가총액이 254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이용해서 단기 스윙이나 중기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인 종목들만 편입시켜 봤을 때 많은 종목들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까지 선별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2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4가지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두 번째, 관리, 환기 종목, 세 번째, 정치 테마주, 네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를 하고 3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스 역시도 시가총액 253억이니까 1번 기준에 의해서 제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 500억 이상의 관리환기 종목도 없고 정치 테마 당일 신규 상장주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3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최종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준인 매물대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매물대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반등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여기고 전고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지금 주가부터 전고점까지가 매물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매물대가 없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한가 종목은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는 매물대를 볼 필요가 없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때만 매물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은 상한가 종목을 제외하고 신고가 종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동홀딩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매물대가 쌓여 있죠. 보시면 지금 주가는 9,650원인데 이전 차트 보시면 9,650원 위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원칙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성파워대 같은 경우에는 일봉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만 주봉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만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는 눌림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초가 종목을 선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원칙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조 동안 역시도 양음양 패턴으로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주봉상, 월봉상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4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120선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THN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주봉 매물대도 모두 소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매물대 역시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원칙상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제외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바로 패스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서호전기는 일봉, 주봉,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했으니까 마찬가지로 DHN과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보시면 일봉 매물대는 모두 소화했습니다만 주봉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5만원인데 전고점은 53,200원으로 아직 매물대가 윗꼬리 부근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까지 거의 다 왔고 시장도 좋습니다만 원칙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나중에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일봉 차트 패턴에 맞는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칙상 이 종목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닝 머트리얼즈 일봉 매물대 있으니까 패스해 주고요. 한솔아이원스 역시도 일봉 매물대가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펜트론 보시면 일봉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주봉 매물대도 소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THN과 서호종기와 마찬가지로 제외하지 않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러셀 보시면 바닥 구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해 주시는 게 맞고요. RFHIC라는 종목 보시면 일봉 매물대는 소화했습니다만 주봉, 월봉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빠르게 패스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일동제약 보시면 일봉 매물대 모두 소화했습니다만 주봉 매물대가 남아 있어서 원칙상 패스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PSK는 U자 형태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봉 매물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패스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보시면 일봉 매물대, 주봉 매물대,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THN, 서호전기, 펜트론과 마찬가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퓨릭과 모델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원칙상 패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3차 선별 과정을 통해서 7종목을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봉 차트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종목에 맞는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코올롱 모빌리티 그룹부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4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미 상한가가 4번이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력들이 대량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런 종목은 패스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노을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 패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1번과 2번일 때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1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봉 패턴을 분석하고 나서 시초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봉 차트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상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이럴 때는 크게 2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 구간일 때는 상승 1파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가권일 때는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을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 구간 점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점상이 나왔고, 그리고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노을과 다르게 매물대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크라우드웍스는 12,500원부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갭이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을 보시면 앞에 평균 거래대금 1,000억짜리 매물대가 바로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높게 뜬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갭이 높게 뜬다면 분봉 V자 패턴을 이용해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캔들과 거래대금을 통해 물량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매나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점상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합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일때는 상승 일파를 보고 공격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크라우드웍스와 다르게 노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중앙까지 점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갭이 높게 뜬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거나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물량 소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종가 매매나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스터 블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종목이다 보니까 일봉 차트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분봉 패턴 보시면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원칙상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고, 다음날 이 박스권 물량을 소화하는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금양 패턴이 형성되면서 상승 파동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미스터 블루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봤을 때,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전 종목과 다르게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 박스권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를 세력들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캔들과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면, 그때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양 패턴이나 양봉, 음봉, 도지, 양봉 패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형성되고 상승 일파 이후에 단기 박스권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상승 눌림 상승 패턴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호전기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 없고 앞에 상승 추세 구간에서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는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이 갭을 메우러 가는 캔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까지 주가가 눌릴 수 있는데, 이때는 121선이라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펜트론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특성상 121선까지 눌린 다음에 상승 파동을 길게 만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고 나서 장기 이평선까지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에 돌파하는 상승 파동을 만든 다음에 다시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을 다시 만들고 나서 또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를 누르죠. 자, 이렇게 세력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파동을 길게 만든 다음에 장기 이평선까지 누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주가가 눌릴 때 1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력의 특성에 따라 매매 전략을 유연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적산병이 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가를 기준으로 월봉상 5평선까지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5평선을 이탈하면서 투매 물량이 나올 때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고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나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중장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차트를 이용한 매매법이니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초가 매매 승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종목 선정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장중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급등주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